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제는 직업이 하나인 세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대 합격 돼지라고 말해주는 돼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2028년 대입 수능 개편 내용을 가져올까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편성표를 가져올까 하다가 전공을 못 정하신 거예요. 전공을 정해야지 그것과 맞게 세부 과목을 짜겠죠.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늦어도 고1 여름방학 전까지는 전공, 직업을 정해서 그것과 결이 맞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1 여름방학 전까지는 전공, 직업을 정하세요. 지금이 4월이니까 6월 말까지 즉 3개월 동안 고민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전공을. 왜냐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우리 아이의 전공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요? 왜요? 지 인생인데 왜 내가? 다들 이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고1 여름방학 전, 고1 애들아 여름방학 언제니? 4월, 5월, 6월 동안 3달 동안 고민을 해보고 전공을 정해야 돼. 고교 학점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이거 몰라. 대충 친구 따라서 아무거나 듣다. 고3 때 나 내신은 망했구나. 수능 100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도 돼요. 왜냐면 정시도 사실 유지를 하거든요. 즉 수도권에 16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소위 인서울이라고 칭하는 여기도 여전히 정시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것을 2028년도 대입에도 유지한다고 했으니 여전히 수능 준비에 유리한 학군지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유리하겠죠. 뭔 소리죠? 학군지? 이사 가라는 건가요?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선 학군지가 있어요. 다들 이름은 들어보신 대치, 목동, 분당, 경기 평촌, 경기 일산, 부산 해운대. 느낌 아시죠? 반포, 수지도 학군지로 들어가요? 이사 가라고요? 이 동네들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군지에 살고 있는 애들은 보면은 다 공부를 잘해요. 이런 학군지는 중학교를 말하고요.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90점 이상인 학교를 말합니다. 즉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도곡중학교는 보통 학력 2%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학군지에 사신다는 것은 정시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니 내신에 불리하겠죠. 왜냐면 이야기를 해드리면 학군지에서 반에서 중위권 하는 애가 가는 대학이 중앙대, 성신여대 요렇게 갑니다. 이런 학군지에 사신다는 거는 정시파라는 거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내신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봐봐요. 학업 성취도가 미쳤네. 이런 애들과 미대도 우리 애와 경쟁을 합니다. 즉 미대도 절대적으로 성적이 더 중요해요. 성적이 먼저예요. 순서가 성적이 먼저입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은 나와야지 소위 상위권 미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중위권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 5등급 기준으로 하면 다 2, 3등급이겠죠. 그러면 또 수능 점수 받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도 이제 선택 과목이 없는 공통형이에요. 그래서 2028년에 국영수사과 어느 한 과목이 유난히 점수가 안 나온다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수학도 들어가는 거야? 자, 수학은 서울대 미대 들어가고요. 세종대 애니텍은 공과대학 소속이라서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학이 원래부터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대는 수학 점수의 비중이 낮거나 선택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실기 성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자, 서울대 미대 쓰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서울대 미대는 서울예고에서 1명씩 가요. 즉 서울대 미대 1년 합격생이 2명인데 자 5점 빼봐. 또 선화예고에서 이렇게 상위권 예고 애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남는 한 3명 정도의 자리를 놓고 전국에 있는 타 예고생, 전국의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재수가 기본. 느낌 아시죠? 그러면 탑10 미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지금 예고 편입해? 이러시는데요. 예고는 순수 미술 전공이 유리합니다. 탑3 예고 기준으로 말을 드리는데요. 순수 미술이 유리해요. 당연히 이런 학벌 쟁취가 필요가 없는 프리랜서가 되는 직종이 있어요. 웹툰, 영상, 순수미술 작가 이런 전공은 애니고도 요새 상당히 많잖아요. 여긴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프리랜서예요. 작가도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프리랜서라도 학벌이 있으면은 서울대 출신 작가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좀 타이틀 탑10 미대 노린다
순수미술 계통이다. 그러면 예고가 유리하고요. 디자인과다. 그러면 내신 점수가 잘 나오는 일반고가 더 유리합니다. 대신에 일반고에 가시면 고3 때 이제 미친 듯이 바빠. 진로 선택 과목 들으랴, 유세학원 다니랴. 아마 애들이 그냥 얼굴 보기 힘들어.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아시죠? 자, 그래서 2028년 대개편에 해당되는 2009년생 이후 출생의 아이들은 어느 고에 입학을 하시던지 고3 때까지는 내신 등급 경쟁을 하셔야 되니까요. 또 고3 때 수능 최저 맞춰야 되니 수능 준비도 해야 되겠죠? 수능 최저! 자, 2028년도 미대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미대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이런 지원자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극상위권 미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그 다음에 이대예요. 이거는 예상이에요. 예상. 서울대는 원래 일정 등급 이상 요구를 했고요. 홍익대도 수능 최저 기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028년도 입시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의 최신 입시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전 성신여대 서영학과 학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가 2개예요. 전 학부 2곳을 다 졸업을 했습니다. 즉 성신여대 서영학과 졸업생입니다. 언니 때 왓되는 말이지 성신여대도 미대도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성신여대는. 그래서 수능 최저 있어가지고 저는 수시로 합격을 했는데 수능 최저 3등급 맞추려고 얼마나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말도 못해요. 인서울 미대는요, 수능 3등급이 그때 당시에는 수능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서울 대학은 그래도 수능 9등급 기준으로 1, 2등급 선 안엔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을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로 건대, 서울 정시로만 많이 뽑아요. 건대, 서울은 정말로 9등급 기준, 5등급 친구들도 가요. 그리고 간혹 국민대도 4등급 친구도 세특이 우수하면 합격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소위 운이 좋은 거고요. 굉장히 초년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운이 좋지 나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능 9등급 기준 3등급 안엔 들어와야 인서울 미대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세종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대학 강사로. 세종대 미컴이 수능 등급이 1.9예요. 연대가 1.3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인문사회 계열로 들어가는데요. 유튜브, SNS 상당히 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 높은 편이에요. 이게 언론정보학과가 이름이 변경된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대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학업 역량이나 이해도가 상위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들 중에 4등급, 5등급, 9등급 기준으로 껴있다? 수업을 아예 못 따라옵니다. 즉 인서울은 3등급, 9등급 기준, 그리고 5등급이라고 하면 1, 2등급은 나와야지 인서울 대학에 가셔도 수업을 따라가요. 아니 나는 순수미술이라서 그림만 그리는데요? 아니에요. 대학 4년제는 공통교양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졸업하시려면 필수로 다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수업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수업을 따라올 학업 역량이 최저가 3등급입니다. 만약에 뭐 수능 최저 같은 거 없애버리고 그냥 애들 막 뽑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학에 가시면 극상위권 애들은 그 수준의 상위권 수준에 맞게 수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3등급은 나와야지 인서울 미대 준비하는 거다. 5등급 기준으로 1등급 나와야지 인서울 미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결론. 어떻게 저 전공 뭐하죠? 3개월 남았다면서요, 언니. 저 전공 뭐예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했던 진로 코칭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자, 고교 학점제 왜 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왜를 이해를 하세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진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초, 중, 고 12년 동안 꿈을 찾을 기회, 진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밥벌이 할 거 찾으라고요. 진로를 영어로 하시면 커리어. 진로가 영어로 커리어예요. 이거는 경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사전의 커리어는 직업, 경력, 생애, 질주 이 4가지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정과정, 인생의 경로예요. 그래서 제가 나침반을 이 채널의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거든요.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 전공, 그리고 공공기관 팀장, 디자이너, 대학 강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제게 맞는 커리어는 창작자예요. 즉 저는 창작자가 저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 길을 돌아 찾아온 제자리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진로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 성적 맞춰 대학 가고 그냥 진로 정해졌어.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이제 보증수표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80%까지 높이고 사교육 시장은 30주에 육박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죠.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 아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제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요게 한때 유행했던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진로 선택이에요. 이 맥락이 같죠. 애들이 어느 정도는 진로를 선택하셔야지 고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셔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꿈은 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는 직업이 하나인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대학생이어도 봐봐요. 대학생이어서 웹툰 작가를 해요. 근데 그 동시에 웹툰 작가를 하시면서 그 웹툰을 드로잉으로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도 같이 해요. 그 와중에 웹툰 강의도 나가요. 그 와중에 내가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경매로 서울에 빌라 하나 사가지고 숙박형 업소를 운영을 해요. 그 와중에 친구가 야 카페 하나 해볼래? 해가지고 얘랑 같이 돈을 공동 투자해가지고 지분의 형식으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해요. 그 와중에 또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도 합니다. 요렇게 지금 이분의 직업이 6개인가 7개 정도 되죠.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업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내가 웹툰과를 가신다 하더라도 웹툰 작가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파생되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직업을 인쇄소 직원, 생산직 종사자, 번역가, 동시통역자 이런 걸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동안 절대 대체될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최근에 지브리 AI 생성만 보셔도 그 놀라움이 말도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 기록부도 지원자의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이 지워진 블라인드 평가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력, 외모, 출신지 등을 걷어내고 정말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직업의 가치관 자체가 아예 달라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웹툰과 가면 무조건 웹툰 작가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예요. 미술을 한다는 건요. 월급쟁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대를 간다는 건 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별이요? 스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미대를 가는 거예요. 즉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강한 개성으로 명성을 얻고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좀 이런 컨셉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등급인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7등급. 이런 애들은 어차피 학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더 새로운 신직업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고 자신의 진로와 맞는 직업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하지? 그런 게 명확하면 동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담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또 가져올게요.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고1 애들아, 여름방학 전까지 전공하고 직업을 정해야 돼. 알겠니? 자, 다음에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